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모처럼 해가 뜨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 계속 비가 흩뿌려서 겨울날 이것도 이상 기후 위기의 징조 아닌가 싶었는데요. 오늘 월요일이면서 해가 떠서 어쨌든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이 선거구 획정 문제의 엄중성, 전라북도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오늘 아침 도하 언론이, 전북 지역의 언론이 모두 이제 운명의 날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하위권도로 전락하느냐, 정치적 하위권,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9석으로 줄이는 안을 고집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적용해서 10석을 사수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새로 마련된 획정안을 무시하고 기존 획정안을 적용해 선거를 치르면 위헌 재청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10석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수단으로 본회의 의결을 미루는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북 출신 우리 현역 의원 10분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위해서 공동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야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오늘 대표 협상 자리에 연좌농성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절차를 거칩니다. 그 정개특위 회의장 문을 봉쇄하고라도 전북 도민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정개특위에는 이제 이원택 의원께서 포함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전북이 뽑아준 남원 임실 순창 전북 도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전북을 위해서 마지막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서대문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낙선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용호 의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여기에 동참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을 넘어서서 10명의 국회의원은 당적과 상관없이 전라북도 이익의 대변자입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대변자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원택 의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이원택 의원 하나가 아니라 10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 기자회견에는 5명인가 6명인가 5분인가 6분인가 밖에는 또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모아지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말 좀 매운맛이 필요합니다. 광주 전남 같으면 번번이 당하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도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전북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26일, 27일 총력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습니까? 전북의 이익이 의원의 이익입니다. 자, 이걸 지키는 것이 전북도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요.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싹 바꿔라 하는 현역 물갈이의 그런 태풍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공동 전선을 펴시기 바랍니다.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역전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초대 재헌국회 때 전라북도 의석이
20명이었습니다. 20명. 198석 중에 20명. 그리고 1960년대에는 24석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9석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법안 제출권이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 10명에게 있습니다. 법안 제출권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과 국회의원 10명의 권력이 맞먹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명이 9명으로 붕괴한다는 것은 법안 제출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전라북도에 이익이 걸려있는 법률 개정안을 낼 때 전라북도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이 되면 정치적 하위권으로 전락합니다. 충남, 전남, 전북이 10명으로 중위권입니다. 9명으로 전락하면 강원 9석, 충북 8석, 전북 9석 하위권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인구 때문에 이제 줄인다고 하는데요. 인구는 전라북도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전남도 줄고 경남도 줄고 경북도 줄고 강원도도 줄고 심지어 부산도 줄고 왜 전라북도만 표적이 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 공직선거법 25조 보면은 인구뿐만 아니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생활문화 조건이 선거구 획정의 기준입니다. 생활문화 조건, 생활문화 환경. 아니 저 동쪽 지리산 쪽에 붙어 있는 순창과 저 새만금 옆에 있는 부안을 한 선거구로 묶는 것이 생활문화 환경을 고려한 겁니까?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것입니까? 그 밖에도 수두룩합니다. 이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 조건이라는 공직선거법의 획정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180석 의석 또 집권 여당일 때 2년 동안은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해서 농산 어촌에 대한 그 배려 기준을 추가했어야 합니다. 이번에 10석 지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기준에 농산 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전라북도 흔들기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은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속고양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이 한 지역구였는데요. 이제 이것이 점점 줄어드니까 속초, 고성, 양양에다가 철원, 화천, 양구까지 3개를 붙여서 6개 군을 붙여놓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할 판입니다. 면적이 서울의 8배인데요. 서울의 국회의원이 49명, 50명이나 되는데 그 8배.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는 이 선거법 25조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인구, 그리고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 환경 왜 그것을 고려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았는지 중앙선거구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민간위원회 그 무책임성에 대해서 비전문성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이제 도민들이 여론을 통해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전라북도 정치인들은 그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서 오늘 내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일당백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하나가 무섭습니다, 사실. 10명이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10명이 한 덩어리가 되면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각계약진,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지. 전주는 상관없다. 익사는 상관없다. 군사는 상관없다. 뭐 농어촌 지역구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전라북 도민이 불쌍해집니다. 전라북 도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10분 의원들께서 이용호 의원, 강성희 의원,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사실 줄어드는 게? 그렇죠. 새만금은 복원할 수 있지만 예산은 복원할 수 있지만 선거구는 한번 날아가면 현실적으로 다시는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라북도 인구가 언제 늘어나겠습니까?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일 전라북도가 하위권으로 전락하느냐. 그래도 전남, 충남, 전북이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역 의원들 상황을 보면 민주당 출신들 거의 뭐 전제가 없이 이야기들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인 게 좀 느껴져서 좀 소위 좀 이야기 좀 그분들을 묶을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도민들 물어보면 제가 전화한 분 중에는 초상집 됐네요 하는 표현을 쓴 분도 있어요. 전라북도가 초상집 됐네요.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도민들께서는. 근데 지금 의원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정서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 여러분께서 좀 매운맛을 좀 우리 도민들의 그런 정서를 가감없이 좀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시킨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10년 전부터 계속 한석씩 줄어들 때마다 늘 나왔던 얘기들인데 왜 번번이 당선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점에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제 여야 협상의 산물인데 지난번 21대 국회는 집권 여당이 180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해관계가 뭐 각 지역별로 골고루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의지를 가졌으면 현실화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선거법 선거구 획정 기준에 농산 어촌에 대한 특별 배려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1대 국회가 놓친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개로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 중진 출신들을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이야기들이 썰썰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솔솔 나오는 게 그 출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솔 나오는 출처를 잘 노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하고 정동영 전 의장님 콕 집어서 올드보이 컷오프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비중을 한번 따져보죠. 지금 10석 줄이는 게 전라북도 운명을 가르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 뭐 묻고자 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희석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배, 1000배 무거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힘을 보여주지 않고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뭐 저에 대한 문제라서가 아니라 전라북 도민이 힘이 빠지는 문제잖아요. 저는 어제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가? 여기 정세를 몰라서 그런다. 밀란이 날 지경이다. 밀란이 날 지경. 잼버리 망신살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만금 예산 칼질 거기다가 2024년도 예산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만 예산 감소 16개 시도는 다 올라갔는데 늘었는데 거기다가
프로농구팀 부산에 빼앗기고 공무원 연금공단 광주로 빼앗기고 이제 국회의원 10석 9석으로 줄어들고 밀란날 지경이다. 지역 정세를 살펴라. 수도권 선거 이기고 싶으면 전라북도 민심 2반 막아야 한다. 민주당 책임인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이런 거 양보하면 되겠는가 하고 제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다면 양보하겠습니까? 전라북도 출신이 원내대표였다면 전라북도 출신이 당대표를 하고 있었다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하다못해 최고위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지도부에 있었으면 이거 원내대표가 그렇게 쉽게 양보 못하죠.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10명이 강성희 이용호 의원 함께 손 붙잡고 여야 협상 그 장에 연좌해야 합니다. 연좌농성 이럴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지나가고 나서 예산 다 새만금 예산 칼질 당하고 난 뒤에 삭발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면접장에서 지난번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 면접장에서 황모 후보가 그런 얘기했어요. 쇼하는 정치 끝내야 된다. 왜 삭발을 국회에서 하는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삭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전라북도 기자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버린 뒤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내일입니다. 오늘 내일. 오늘 여야 협상 그리고 내일 현개특위. 이거 지나면 만사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강력하게 저지해야 29일 날 본회의 의결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일 어물어물 하는데 29일 어떻게 본회의 포결을 300명인데 10명이 어떻게 무산시킵니까? 민주당을 결집시키려면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함께 전선에 묶어 세우려면 전라남도와 함께 싸우려면 강원도와 함께 결속하려면 오늘 내일 행동해야죠. 오늘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명 지켜내지 못하면 현역 의원들 우리 도민들의 매서운 심판 아마 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어젯밤 최고위원회에 논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 통신사 보도 밤 9시 44분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논의한 적도 없었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것이 제가 확인한 거였습니다. 언론 플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언론 플레이 정치로는 전라북도를 지킬 수 없고 이재명을 지킬 수 없고 폭정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당의 공식기구에 관련 논의가 없었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식기구를 사칭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영혼 없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택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기투입이 날짜가 아직 안 잡혔다고 내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날짜가 언제 잡힌 건가요? 정기투입 날짜가? 제가 들은 걸로는 제가 27일입니다. 의원택원하고 통화를 할 때는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27일 못 29일 본회의는 정해져 있으니까 본회의 전에 열리죠. 오늘이 26일이니까 26일 사이에 29일 전이면 27일 아니면 28일 아닙니까? 이게 확정적인 것인지 어디서 확인을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홍익표 대표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 29일 날 이게 확정되지 이게 이 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유권자 명부 확정일은 3월 12일이거든요. 기간은 좀 기회는 좀 남아 있다고 보는데 29일 날 통과를 못하면 현재 선거구제로 치른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회 본회의 날짜 잡는 것이 뚝딱뚝딱 잡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여야 마지막 합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는 뜻으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도 이 획정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좀 관계가 좀 어떻게 확인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 따르면 1년 전에 다 선거구 획정 마무리하도록 법을 입법자들이 정해놓고 그걸 법을 깔아뭉갠 거잖아요. 깔아뭉개고 1년을 다 쓰고 이제 선거가 째깍째깍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협상하고 있는데 29일도 아직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만큼 투쟁에 수위를 높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10명이 한 번도 안 모였잖아요. 한 번도. 제가 지금 현역이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10명을 한 자리에 모으겠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전라북도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의 존재감이.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이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1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소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용호 의원, 강성희 의원, 민주당이 아니지만 이건 전라북도의 운명이 걸린 거니까 함께 해주시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기자회견 하면 이제 다음번에 오면 이미 끝나 있을 터인데 저도 마지막 호소죠. 이거 9명 줄면 언제 10명 다시 복귀합니까? 전라북도 역사에서는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엄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의원 분투하지만 혼자 힘으로 모자랍니다. 힘을 함께 해줘야죠. 10명이 서줘야죠. 10명이. 예? 협상장에는 정계특위에는 이원택 의원 혼자 들어가지만 9명이 문 밖에서라도 힘을 같이 해줘야죠. 그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한 명이 있었으면 얘기가 다르죠. 지도부에 한 명이 있었으면. 아이고 뭐 아침에 무거운 얘기 감사합니다. 예.